여러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곧 이제 뭐 장마가 온다고 그래요. 후덥지근하죠, 날씨가. 이 후덥지근한 날씨마저도 참 내 삶에 있어서 처음 오는 것 같은, 1년 전에 우리가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후덥지근한 날씨가 제 삶의 처음인 것처럼 새롭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기억력과 뇌 구조가 좀 단순해서 그런지 여름이 오면 또 처음 오는 여름 같고, 가을이 오면 또 처음 맞이하는 그런 가을 같이 삶의 그런 판타지가 제 가슴속을 저밉니다. 더운 날씨지만은 여러분 건강과, 요즘에는 뭐 지난번에 제가 그 감기, 여름 감기를 걸려가지고 덥긴 한데, 여러분 그 전철이나 특히 전철, 특히 1호선 11시 넘어가지고 엄청 세게 틀어놔, 이 에어컨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 좀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약하게 틀고, 뭐 2호선 같은 거, 뭐 신도림역 같은 건 콩나물 시루잖아. 그런데 그냥 최대한 틀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좀 시원하고, 그 조절이 좀 안 되나? 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겠지만, 이제 전철에서 감기 걸렸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밤에 한 11시쯤이었어. 그러니까 강하게 틀어놓으니까 뭐 전철에서 나갈 수가 뭐 있어. 뭐 창문이 있어 뭐 있어. 차라리 버스는 이렇게 열어놓고 뭐 뚜껑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놈의 전철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벤츠에 마이바흐에 뭐 이렇게 에어컨 탁 키고 다니시는 분들이야,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저같이 뚜벅이나 전철이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여성분, 특히 노약자분들, 아무리 더워도 그 얇은 그 바람막이 잠바 있죠. 그거 싸요. 그거 이렇게 뭉치면 요만한 거 있지. 그거 있어요. 가격도 싸고. 가격이 뭐 한 3만 원대도 안 되는 거, 2만 원대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꼭 준비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 늦게까지 뭐 술 한잔 먹고 돌아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철이나 뭐 버스가 너무 춥다. 그러면 나 혼자 때문에 이거 좀 줄여요. 딴 사람은 더운데. 그럴 수 없잖아. 버스나 전철은 여럿이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맞출 수밖에. 그거 하나 딱 입어주시면은, 며칠 고생했어요. 지금은 뭐 상쾌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몸이라는 것은 또 아파봐야만이 또 건강의 소중함, 이런 것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야 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름철에 건강관리, 병원에 갔더니 저보다도 10살, 20살 어린 남자들이 꽤 왔더라니까,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한 여름 나시려면, 지난번에도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이제 50, 60, 70 되시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외부 온도에 차이가 지면 거기에서 탈이 와. 그럼 천상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온도를 그대로 따뜻하게 여름에도 유지해 줄 수밖에 없어. 덥다고 그냥 에어컨 막 들이 갖다 대면은, 그게 그때는 몰라도 며칠 있으면 코감기 온다. 그 냉방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 하나는 꼭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름에 양산 갖고 다니듯이 그 여성분, 몸 약하신 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30, 40대 젊은 사람들이야 우통 벗고 다녀도 뭐 그러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떡합니까? 몸 관리하면서 안 아프게 살아야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시절, 중학교 시절, 대학교는 이제 인격체가 다 형성이 됐으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마치 저의 영상을 조롱이나 하듯이
한 일주일 전에 그것도 전라남도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한 학생이 세상과 이별을 했어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막 뉴스에. 아마 메인 뉴스도 나올 거예요. 마치 저의 유튜브를 조롱이나 하듯이 그렇게 한 생명이 그렇게 무슨 병도 아니고 그부들의 뭐 선배들의 뭐 의해서 아마 집단 린치를 당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코스피가 뭐 6천이니 7천이니 하고 세계 국방력이 5위니 선진국이니 뭐 K캅이 세계 1인데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나 불쾌하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인구가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금쪽 같아요. 금쪽이 뭐예요? 예.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0대들의 젊은 목숨이? 그것도 친구, 무슨 옛날처럼 독립운동하다가 학도병도 아니고 친구들에 의해서, 선배들에 의해서 분노가 차오를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모라면은 그 가해자들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법이 해결 안 되면 그 영화처럼 그렇게 해버릴 것 같아요. 그 생명이 꺼져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생명을 떠나 보내야만 그 부모님은, 그 가족들은 가해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가족을 죽인 거고 대한민국을 죽인 거예요. 아니, 저도 자식을 키운 부모로서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걸 당했다, 저 진짜 못 참죠. 네. 그 부모가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진짜 승질대로 하면 진짜 혹시 제 구독자이신 서강 고등학교 학생은 아니겠지요? 네. 여러분, 광주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예요. 이 나라의 잘못된 독재와 부정축제에 대해서 호련히 일어나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민주화로 훌쩍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와 모멘텀이 된 곳이 광주예요. 그 광주에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는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광주에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80년대 때 이럴 때는 전라도 깡패가 많다 그랬어요. 불량 청소년이 많다 그랬어요. 왜?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경상도 쪽만 키워주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십 년을 정권을 잡았으니까 광주 사람들은 농사 외에는 해먹을 게 없으니까 서울로 깡패가 진출해가지고 경기도나 서울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싫어했죠. 왜? 깡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어 오는 어떤 이미지, 전라도 사람들은 뒷북을 치네, 김밥 옆구리 터졌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저희들도, 저 국락교 신당로 다닐 때 그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뿔이 달린 줄 알았어요. 이렇게 뿔이. 하도 세뇌교육을 당하니까. 북한군은 늑대로 묘사돼갖고 늑대가 총을 들고 북한군복 입고 늑대 묘사되고 전라도 사람들은 간첩이다 하다. 그렇게 오해받고 컸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광주 묘을 무슨 묘역이하고 5.18 민주묘역 가서 참여의 눈물을 흘리시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몰랐으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살 차이예요. 이재명 대통령 63년생이고 전 64년생이고.
그렇게 정의와 올바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광주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런 학교 폭력이 나온다? 아이러니죠. 앞뒤가 안 맞는 처사입니다. 물론 단편적인 부분을 찝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있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어쨌든 이 대한민국 지구본을 놓고 우리나라 보면 요만한데 거기서 또 반이 잘려서 고만한 곳에서 한 생명이 폭력에 의해서 2026년도 6월 달에 폭력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가난,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부모님과의 갈등, 성적이 가슴 후려치고 교우관계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뭐 성직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냥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 또 리바이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어차피 삶은 고통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돈이 많은 이재용 회장님도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세계로 올리면서 그 조마심 거리면서 세계 비즈니스 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현대건설 정몽구 회장님은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셨잖아요. 그 재벌 아드님이 왜 그랬을까요? 삶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바세계 불교의 용어입니다. 뭐 산크리스트 언어래요. 법정 스님한테 배운 말인데 이 사바세계 사바사바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는 기쁨과 고통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학생 때도 맨날 즐거워 맨날 소풍날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선생님한테 혼나고 때로는 선배한테 훈육을 듣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아버지한테 의도 터지고 그리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또 소풍 가을 소풍을 맞이하고 봄 소풍을 맞이하고 친구들 생일 파티에 가서 오늘 하루만큼은 즐겁게 놀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힘들다고 해서 못 참으면 나머지 좋은 과실, 좋은 날들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학교 폭력으로 부모님과 선생님과 경찰이 해결을 못 해준다? 그건 참으면 안 돼요. 바보예요. 참으면. 자퇴하라 그랬잖아요. 자퇴하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이 있고 제 손주가 있으면 야 자퇴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좋은 곳에서 친구 사귀고 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추억과 낭만과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교정이라면은 그 공부 때문에 거길 다닌다면 그냥 학원 다니고 나머지 사랑과 우정 좋은 추억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종교시설, 교회, 절, 천주교 거기에 많은 그 동아리 활동 거기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그리고 검정고시 봐서 좋은 대학 가요. 대학 가면 학교 폭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이 어른이니까. 여러분 10대 여러분 오늘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가끔 국민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요. 그러면 우스갯소리라도 그때 야 준혁아 그때 네가 나 좀 많이 괴롭혔잖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길동아 네가 옛날에 나 도시락 뺏고 돈 뺏고 그랬잖아.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10대 때는 그게 내가 등치가 좋고 존재감 있고 내가 너보다 세 이렇게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30이 되고 40이 되고 아저씨 나이 정도 돼갖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죽고 싶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면서 아예 벌레 같은 놈, 오죽 못났으면 친구를 괴롭히면서 지 이익을 탐했을까. 양아치 소리 듣는 거죠.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가 그게 아니에요. 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모임에 못 나오더라고. 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준영아, 내가 흥식이한테 그 소리 듣고 차마 도저히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다시 이제 못 나갈 것 같아.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해요.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일들을 그 겨울날 벤또를 난로 위에 구워 먹으면서 그 누룽지, 일부러 누룽지를 만들어서 물을 벗어 친구가 가져온 멸치볶음에 그 누룽지를 먹으면서 활짝 웃었던 지난날 우리들의 그 자화상이 상상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만나도 서로 웃으면서 껴안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워요. 그런데 그때 그 실수로 피해자는 웃으면서 모임에 나오지만 가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후회됩니다. 괜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름다웠던 시절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속에 점여놔야지 그렇게 엄청난 일로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움을 남한테 주면 100배, 200배가 돼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무슨 잘난 것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네요. 그대 마음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 사랑도 생각했어요. 영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않을 순 없네요. 그대 마음 아주 먼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그대는
다음 시간으로 연결될게요. 감사합니다.